밤 11시 서울 근교의 스마트 실버 코하우징 7층 705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벽에 걸린 가족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박영숙 씨 72살.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스마트 패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희미한 푸른 불빛이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윙윙. CCTV가 천천히 회전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 소리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철컥. 복도 끝에서 자동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 11시가 되면 각 층의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깁니다.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영숙 씨는 패드 화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빨간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외출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사유 당일 외출 인원 초과. 영숙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손녀 민지의 피아노 발표회. 아이가 몇 달 동안 연습한 곡을 처음으로 무대에서 연주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꼭 와야 해요. 할머니 보면서 칠 거예요. 영숙 씨는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가겠다고. 맨 앞줄에 앉아서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그런데 그날 아침 외출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관리실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손녀의 첫 발표회라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상 변경이 어렵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하루 종일 이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보내온 영상 속에서 민지는 객석 어딘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안전을 약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제 인생이 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72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아졌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섰던 국어교사.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글의 힘을 가르쳤던 사람. 남편을 떠나보내고도 스스로 일어섰던 사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겠다고. 이야기는 6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봄 영숙 씨는 서울 동작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종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5해가 지나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혼자 지내는 법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남편이 앉았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아무도 모르게 이 방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같은 아파트 김할머니가 욕실에서 쓰러진 채 이틀이나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 그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즈음 아들 진호가 찾아왔습니다. IT 회사 부장인 진호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주말 아침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스마트 실버 코하우징이라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함께 사시는 시설이에요. 근데 요양원이랑은 달라요. 각자 독립된 방이 있고 최신 스마트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해요. 진호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깔끔한 건물, 넓은 로비, 햇살 가득한 공용 거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랑 수정이가 어머니 혼자 계신 게 너무 걱정돼요. 영숙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 아들.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 걱정에 찾아온 아들. 그래, 한번 가보자. 설명회에서 본 시설은 화려했습니다. 운영팀장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4시간 CCTV 모니터링, 긴급 호출 버튼, 움직임 감지 센서. 혹시 넘어지시거나 쓰러지셔도 저희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 저희가 책임집니다. 시설 투어에서 본 방은 넓지는 않지만 아늑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작은 베란다에서는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안전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입주 후 첫 주는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스마트 패드 사용법을 배우고 시설 곳곳을 익혔습니다. 처음 며칠은 식당에서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거기 앉지 말고 이리 와요. 같이 먹어요. 흰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할머니였습니다. 김도아 74. 입주한 지 1년 반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낯설고 어색하고. 근데 금방 익숙해져요. 도아 할머니를 통해 조만식 할아버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79살. 말수는 적지만 속 깊은 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함께, 오후 산책도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한동안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영숙 씨가 말하자 도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사람이 혼자 살기가 쉽지 않아. 같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요가 수업, 북클럽, 영화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생활이었습니다. 여기 오길 잘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숙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입주 2달째 되던 어느 날 영숙 씨는 오후에 근처 마트에 가려고 외출 신청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승인되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승인 대기 중. 1시간이 지나도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관리실에 전화하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요즘 외출 신청이 많아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결국 승인은 다음 날에야 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식당 음식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이 4~5가지였는데 어느새 2~3가지로 줄었습니다. 국물도 예전보다 싱거워졌습니다. 요즘 밥이 좀 그렇지 않아? 도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처음이 더 나았어요. 만식 할아버지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도 느꼈어. 입주할 때랑 달라. 프로그램도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금요일 영화 모임이 격주로 바뀌더니 어느 날 공지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영장 이용 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이 터졌습니다. 새벽 2시쯤 만식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온 것은 3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야간 인원이 부족해서. 다행히 만식 할아버지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24시간 안전관리. 즉시 대응.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가족 방문도 어려워졌습니다. 도화 할머니의 딸이 주말에 면회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방문 가능 인원 초과. 다음 주에 다시 신청하세요. 내 딸이 내 얼굴 보러 오겠다는데 왜 시스템 허락을 받아야 해? 도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 씨도 손주들이 오겠다고 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방문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늦어져서 결국 아이들은 로비에서만 잠깐 만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손녀 발표회 때 일어났습니다. 영숙 씨는 일주일 전에 외출 신청을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아침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당일 외출 인원 초과. 영숙 씨는 관리실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손녀 첫 발표회예요. 일주일 전에 신청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시스템상 변경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신청해 주세요. 직원의 표정은 무심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하루 종일 방에서 울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금쯤 민지가 무대에 올랐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영숙 씨는 복도를 지나다가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휴게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금방 잊어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져요. 맞아요. 입주 초반만 신경 쓰면 돼요. 3달 지나면 서비스 줄여도 몰라요. 어차피 적응하시니까.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3사람은 도화 할머니 방에 몰래 모였습니다. 여기가 이상해. 만식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 근데 갈수록 이상해져. 우리가 여기 돈 내고 사는 건데 왜 우리 마음대로 못해? 도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딸이 면회 오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고. 이게 내 집이야, 감옥이야?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안전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통제를 위한 곳이었습니다. 편안함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감옥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호받는 게 아니라 관리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만식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지. 그리고 나가야 해. 영숙 씨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앱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반려된 외출 신청들, 거절된 방문 신청들, 날짜와 사유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식당 메뉴 변화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처음 석 달간의 식단표와 최근 식단표를 비교했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확연히 줄어 있었습니다. 만식 할아버지가 넘어졌을 때 30분이나 걸린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긴급 호출 시간과 직원 도착 시간이 앱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는 관리자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의견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건 처음 계약할 때 설명드린 것과 다릅니다. 관리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모든 게 어르신들 안전을 위한 겁니다. 저희도 어려움이 많아요. 이해해 주세요. 안전이요? 밤에 쓰러져도 30분이나 걸리는 게 안전인가요? 가족 면회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안전인가요? 관리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일단 방에 가서 쉬세요. 그들은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영숙 씨를 오히려 예민한 노인 취급했습니다. 며칠 후 손녀 민지가 면회를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승인이 났습니다. 민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왜 발표회에 안 왔어요? 할머니 자리 비워놨는데. 영숙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엔 꼭 갈게.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좋아요? 영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가까이 오면 안 돼요? 학교 끝나고 매일 놀러 갈 수 있는데. 할머니 자주 보고 싶어요. 그 순간 영숙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나가자. 여기서 나가자. 영숙 씨는 아들 진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진호야, 나 여기 나가려고. 네? 왜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영숙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외출 제한, 면회 거절, 서비스 축소, 안전관리 부실. 그리고 손녀 발표회에 가지 못한 일. 처음에 진호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가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여기 보내드렸네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나도 처음엔 좋았어. 달라진 건 나중이야. 영숙 씨는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다르다는 점, 안전관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시설 측은 처음에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가 모은 증거들 앞에서 결국 물러섰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에 성공했습니다. 퇴소하는 날 아침, 영숙 씨는 짐을 꾸리며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6달을 지낸 방이었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었고 아픈 기억도 있었습니다. 도화 할머니와 만식 할아버지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영숙 씨 잘 가요. 나도 곧 나갈 거야. 도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덕분에 용기 났어. 딸한테 얘기했더니 당장 나오라고 하더라고. 만식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보고 있어. 근처에 작은 방 하나 구하려고. 영숙 씨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밖에서 다시 만나요. 꼭이요. 석 달 후. 영숙 씨는 아들 집 근처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화 할머니와 함께 투룸을 얻었습니다. 각자 방이 있고 거실은 함께 썼습니다. 만식 할아버지도 같은 동네에 방을 구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은 번갈아 해먹고 오후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손녀 민지는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할머니 집에 들러 간식을 먹고 숙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발표회엔 꼭 올 거죠? 그럼 맨 앞줄에 앉아 있을게. 이번엔 아무도 못 막아. 민지가 활짝 웃었습니다. 영숙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영숙 씨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작은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실버 주거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좋았습니다. 안전하다고 했고 편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계약서 꼼꼼히 보세요. 실제 서비스가 어떤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숙 씨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자유, 우리의 존엄을 지키세요. 누군가 대신 결정해주는 삶은 아무리 편해도 내 삶이 아닙니다. 노년의 선택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합니다. 강연을 들으러 온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 오후, 영숙 씨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화 할머니가 옆에 있었고 멀리서 만식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나와서 진짜 잘한 것 같아. 그러게요. 밖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노년의 삶은 누군가 정해주는 게 아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위험하더라도 내가 주인인 삶. 가족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내 발로 걷는 삶. 그것이 진짜 삶이다.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